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식당에서 일했어요. 고등학교 나오자마자 식당에 취업했는데 아무래도 집이 가난했거든요. 엄마 혼자 저를 키우셨는데 엄마도 식당에서 일하던 분이었죠. 식당밥 먹는 게 그렇게 지겨웠는데 보고 배운 게 식당 일이라 그런지 결국 저도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됐죠. 그래도 내 입에 풀칠하고 살 수 있으면 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을 차근차근 모아서 언젠가는 제 식당을 차리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대 때 결혼에 꿈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결혼할 주제가 못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제도 안 되는데 과분한 꿈을 꾸느니 내 손으로 번 돈을 차근차근 모아서 식당 사장이 되자고 마음먹었죠. 그래서 동네 복덕방에 자주 다녔어요. 돈은 없어도 계속 가게 자리도 보러 다니니 꿈이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복덕방에 젊은 남자가 앉아있더라고요. 여기 사장님은 어디 가셨나요? 제가 사장인데요. 에? 여기 주인 할아버지... 그분이 저한테 봐셨어요. 아, 뭐 보러 오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구경하러 온 건데. 구경하세요. 저도 심심하던 차예요. 젊은 사람이 복덕방을 한다고 하니까 다들 이상한가 봐요. 아, 이상할 건 없는데. 전에 계시던 분이 워낙 나이가 많으셨거든요. 전 주인 할아버지가 꽤 친절하셨죠? 사실 그래요. 저처럼 돈 없는데 가게자리 구경하러 오는 사람도 매번 웃으면서 받아주시고 꿈꾸면서 사는 게 기특하다면서 칭찬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아, 그분이시구나. 안 그래도 전 주인 할아버지가 저한테 부탁하셨거든요. 저를요? 네. 종종 나중에 식당 차리고 싶다고 찾아오는 아가씨가 있는데 오면 친절하게 좀 대해줄 수 있냐고요? 아, 그러셨구나. 감사해라. 근데 귀찮으시면 안 올게요. 그냥 보기만 하는 거라. 계속 봐야 꿈이 커지죠. 안 그래도 궁금했어요. 어떤 사람인지. 제가요? 왜요? 사실은 아직은 불가능한 꿈인데도 굴하지 않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마음이 좀 이상했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간질간질하다고 해야 하나. 집에 와서도 복덕방 그 남자가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며칠 뒤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그 남자를 훔쳐보는데 안에서 손님과 얘기하던 그 사람이 불쑥 저를 돌아보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황급히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남자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들어오세요. 아니에요. 손님 계신 것 같은데 저는 다음에 올게요. 아무리 그래도 단골이 먼저죠. 저 의리 있는 남자예요? 그는 저를 단골 손님이라고 칭하며 복덕방으로 데리고 갔고 먼저 온 손님과 이야기를 나눈 뒤 저에게 좋은 가게 자리를 보여줬어요. 여기도 자리가 꽤 좋아요. 이런 곳 얻으려면 지금 갖고 계신 자본에서... 그런데 갑자기 그의 목소리가 사라지더니 그의 얼굴만 보이더라고요. 저에게 요목조목 설명하는 얼굴이 어찌나 보기가 좋던지 저는 넋을 놓고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 혹시 제 얼굴에 뭐가 묻었나요? 네? 아니요? 아니에요. 아, 우리 복덕방이 많이 덥나요? 얼굴이 너무 빨가신데? 그날 저는 복덕방에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복덕방 남자가 꽤 당황스러웠을 것 같더라고요. 말도 없이 그냥 뛰어나오더니 이제 복덕방을 어떻게 가나 싶었지만 미안한 마음에 음식을 좀 해서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너무 환하게 웃으면서 좋아하는 겁니다. 맛있게 잘 먹을게요. 저도 밥 사드려도 될까요? 네? 반찬 주셨으니까 저는 밥 사드리면 어떨까 해서.
쌀을 사주신다고요? 에? 그날 복덕방 남자가 배를 잡고 웃더라고요. 남자에게 데이트 신청 안 받아봤냐면서 웃는데 어찌나 민망하던지. 그렇게 저는 복덕방 남자랑 첫 데이트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연인이 됐죠. 제가 얼굴이 새빨개져서 도망치던 날 기분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몰래 좋아하고 있었는데 어쩌면 같은 마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봤죠. 저는 실수라고 생각한 순간이 우리를 맺어주다니 참 신기한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인연이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젊은 나이에 복덕방 주인이 된 건 시댁의 재력 때문이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처음 본 날 저를 위아래로 쭉 훑어보더니 말씀하셨어요. 나름 열심히 입는다고 입었는데 보니까 전부 싸구려만 입었네? 죄송합니다. 어머니 성에는 안 차시나 봐요. 저는 제일 좋은 거로 입고 온 건데. 뭐 가난한 건 알고 있었고. 혹시 어머니가 아프시고 그런 건 아니지? 아니요, 건강하세요. 일은 하시고? 예, 그럼요. 몸 건강하시면 됐다. 첫 만남부터 알 수 없는 말씀만 하시더니 결혼 후에도 저를 참 구박하셨어요. 내가 널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 어떤 생각이요? 가난한 건 참아주겠는데 무식한 건 못 참아주겠다고. 에? 아니, 가난한 건 어쩔 수 없다고 쳐도 무식한 건 해결이 가능한 거 아니니? 제가 무식하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내 아들 덕에 편히 살고 있으면 때 되면 시댁 와서 살림도 좀 거들고 시부모님 좋아하는 반찬도 만들어 오고 그래야 할 거 아니야. 뭐 드시고 싶으신 거라도 있으세요?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니? 네가 눈치껏 알아서 해와야지. 아니, 말씀을 안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러니까 무식하면 답이 없다고 하는 거야. 어머니, 그건 눈치가 없는 거지. 무식한 건 아니죠. 너 지금 나 가르치냐? 그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자꾸 앞뒤가 안 맞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제가 비록 가난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건 맞지만 저도 어릴 때부터 세상살이하며 키운 깡따구라는 게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구박하는 걸 듣기만 할 순 없었습니다. 그러다 일이 터지고 말았죠. 당신 어머니한테 말대꾸했어? 말대꾸가 아니라 자꾸 날 구박하셔서. 어머니가 그러실 땐 이유가 있겠지. 그럼 죄송합니다 하면 되지. 말대꾸를 해서 나까지 귀찮게 해. 뭐라고? 귀찮다고? 그렇잖아. 종일 나가서 일하고 온 남편 피곤한 건 생각 안 해? 당신은 온종일 집에 있으면서 진즉에 어머니 반찬도 좀 해다 드리고 가서 살림도 도와드리고 했으면 좀 좋아? 아니, 내가 무슨 식모야? 그리고 일은 당신이 관두라고 해서 그만둔 거잖아. 나는 그냥 계속 일하고 싶다고 했잖아. 창피하니까 그러지. 뭐가 창피해? 당신이 나가서 하는 일이 뭔데? 그래봤자 식당 종업원 아니야. 당연히 창피하지.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계속되자 남편은 대놓고 시어머니의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시어머니랑 똑같이 저를 무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식당 종업원이 나한테 왜 결혼하자고 했어? 그땐 눈에 뭐가 씌인 거지. 그즈음 저는 첫애를 임신한 상태였는데 사실상 그 후로는 남편과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냈습니다. 그 사이 시동생이 결혼하면서 동서가 들어왔어요. 동서는 집이 가난해도 학벌이 좋은 여자였는데 직업이 회계사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도 동서한테는
저처럼 무시하는 말을 하진 않으셨어요. 저는 동서가 부럽기도 했고 아무래도 처지가 다른 것 같아 선뜻 친하게 굴기가 어렵더라고요. 이미 시댁과 남편에게 많은 무시를 당한 후여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서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형님, 지금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아, 동서, 갑자기 무슨 일이야? 그게 뵙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동서가 집으로 온다기에 급히 집부터 치웠는데 생각보다 너무 일찍 도착한 겁니다. 아니, 우리 집 주차장에 있다가 올라오기라도 했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네?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와서 전화한 거예요. 아, 정말? 좀 급해서요. 형님, 혹시 집에 청심환 같은 거 갖고 계세요? 동서, 무슨 일 있어? 청심환은 있는 것 같은데. 하나 줄까? 아니요. 저 말고 형님 드세요. 나? 나더러 먹으라고? 나 아무 문제도 없는데 왜? 일단 드셔보세요. 저는 결국 동서에게 등 떠밀려 청심환을 먹었어요. 조금 뒤 동서가 서류 봉투를 내밀더라고요. 안에 든 거 보시겠어요? 도대체 뭔데 이렇게 비장해. 솔직히 말해 봉투 안에 든 게 뭔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살림만 한 지 몇 년이 지나 있기도 했고 그때 제 세상은 집과 마트, 시댁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동서가 준 봉투 속에는 남편이 웬 여자와 애정행각을 벌이는 사진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상간녀인 것 같아요. 동서, 이걸 어떻게 알았어? 아주버님이 저한테 세금 처리 맡기신다고 왔었는데 우연히 봤어요. 웬 여자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해요. 제멋대로 조사를 좀 해봤어요. 형님께 여쭤보고 해야 하는 건 아는데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말씀드리는 것도 경우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 사진이 다 진짜라는 거야? 안 믿기시죠? 저도 사람 고용해서 찍은 거라 받고 진짜 놀랐어요. 근데 사진 속 여자, 제가 본 그 여자랑 같은 여자더라고요. 동서는 남편이 외도하는 증거를 가져다 주었고 하필 그날 밤 일이 있다며 외박을 한 남편으로 인해 사지가 부들거렸습니다. 저는 결국 남편을 시댁으로 불러 시어머니와 시동생 부부까지 보는 앞에서 단판을 짓기로 했어요. 네가 뭔데 우리를 오라가라는 거야? 다들 바쁜데 너만 한가하다 이거냐? 일단 이것부터 보세요. 제가 남편과 상간녀의 사진을 내밀자 시어머니는 물론 남편도 꽤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당신 나 뒷조사했어? 저는 동서를 봤어요. 동서는 자신이 했다고 말해도 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며 말했어요. 그래, 내가 했다. 하도 퇴근이 늦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러길래. 당신 미쳤어? 이런 걸 왜 해? 덕분에 진실을 알았잖아. 당신한테 여자가 있다는 거. 혹시 우리 결혼한 직후부터 만났어?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나한테 실직 냈잖아. 그냥 잠깐 만난 여자야. 별거 없는 사이라고. 이제 와서 발뺌은 하고 싶어? 발뺌이라니. 내가 뭐 당신이 무서워서 이러나? 억울하니까 이러지. 뭐? 억울해? 당신 이걸로 흠잡아서 한몫 챙겨 이혼할 생각인 거지? 나 돈 없어. 당신도 알잖아. 내 돈은 다 어머니 돈인 거. 그러자 시어머니도
남편의 말에 동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수선을 피우고 있겠지. 얼마면 되겠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위자료 달라는 거잖아. 내가 이래서 거지는 딱 질색이라고 했는데 진즉에 사진 속 여자처럼 예쁜 여자라도 만나든가. 너 때문에 내가 위자료까지 뜯겨야겠어? 엄마가 해주려고? 그럼 어떡해? 우리 아들 사회적 체면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뭐 그렇게 하자. 엄마한테 위자료 받고 이혼하는 걸로. 남편은 저를 붙잡지도 그 이상의 해명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위자료는 됐다고 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제 손에 몇 푼을 쥐어준 건 시어머니였죠. 내가 거지 습성을 모를 줄 알고? 이렇게 안 받는 척 나가놓고 나중에 문제 삼아서 더 뜯어낼 생각인 거지? 이거 받고 여기에 각 썼어. 2번 다시는 우리 집이랑 안 엮이겠다고. 어머니, 왜 자꾸 저한테 거지라고 하세요? 제가 언제 어머니한테 구걸이라도 했어요? 구걸을 해야 거지니? 내 돈으로 기생해서 살면 거지지. 그래요. 그럼 받을게요. 위자료 주세요. 지금껏 어머니랑 남편한테 당한 게 있는데 돈이라도 받아야겠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런다고 뭐 더 줄 줄 알아? 얼마를 주시든 그건 알아서 하세요. 대신 아들은 제가 데리고 갑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얼마를 부르든 상관없었어요. 주는 대로 위자료 받고 시어머니가 그토록 원하던 각서도 써줬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 후 시댁에서 받은 위자료로 저는 기사식당을 차렸어요. 기사식당을 차려 하루하루 살던 중 아들마저 병에 걸려 한숨만 늘어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 식당에 나랑 똑같은 처진 동서가 찾아왔습니다. 형님, 저 죽는데요. 갈 곳도 없어요. 동서가 이혼당했다는 건 건너 들었지만 이유는 모르고 있던 때였어요. 알고 보니 동서가 병에 걸렸더라고요. 결국 저는 동서 병수발을 자처했고 동서는 죽기 전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형님, 저 죽은 우리 아들 곁에 묻어주세요. 동서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난 아들이었는데 곁에 묻어달라는 말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동서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조카의 묫자리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카의 묫자리를 파는 순간 저는 개거품을 물며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기절하면서 동서가 유난히 조카 묫자리를 말했던 게 기억났어요. 형님, 꼭 그 자리여야 해요. 우리 아들 묘 오른편이요. 오른편? 네, 그쪽에 공간이 있거든요. 그 기억과 함께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보니 병원이었습니다.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네, 여기 병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주민이 발견해서 병원으로 오셨어요. 아, 그래요? 저는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간호사님, 이 링거 좀 빼주세요. 이건 다 맞으셔야 하는데요. 이거 맞으면 퇴원해도 되는 거죠? 네, 별 이상은 없으세요. 그럼 이 링거도 그만 맞을게요. 제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환자분,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됩니다. 뭘 하시든 일단 건강부터 챙기셔야죠. 저는 결국 간호사에게 붙잡혀 링거를 다 맞은 뒤에야 다시 조카의 묘지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돌아와 보니 제가 팠던 곳만 살짝 보일 뿐 다행히 안이 보이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다시 조카의 묘자리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걸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누군가 봤다면
미친 사람인 줄 알았을 거예요. 대낮에 웬 아줌마가 삽으로 묘지를 파고 있으니까. 그런데 뭔가 딱딱한 게 걸리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삽질을 했고 그 안에 든 것을 확인한 뒤 전시댁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저를 본 시어머니는 똥이라도 밟은 표정이었어요. 아니, 네가 내 집에 왜 와? 뭐 더 뜯어낼 거라도 있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네가 뭔데 나한테 할 말이 있느냔 말이야.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잠깐 들어가도 되나요? 저는 시어머니가 허락하시든 말든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이없다는 듯 저를 보셨어요. 아니, 새 며느리라도 있으면 어떡하려고 이러니? 누구요? 아, 제 전남편이 재혼이라도 했나요? 그건 네가 할 거 없고. 저도 안 궁금해요. 뭐야? 제가 그랬잖아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다고. 일단 앉아보세요. 네가 뭔데 나한테 앉으라 말아야. 앉으셔야 할 텐데요. 돌변한 제 태도에 시어머니는 꽤 당황하신 듯 했습니다. 그래, 앉았다. 뭐, 어쩔 건데? 저는 동서의 무덤에서 나온 노트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이게 뭔데? 그 전에 혹시 요즘 그 사람 뭐하고 다녀요? 그 사람? 내 큰아들 말하는 거냐? 네, 제 전남편이요. 이것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너 미련이 남아서 이러는 거지? 다 알고 온 거잖아. 우리 아들 재혼 안 한 거. 재혼할 틈이 없긴 했겠더라고요. 뭐? 그래서 그 사람 뭐하고 다니는지 아시냐고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너는 알아서 뭐하게? 자기 일 열심히 하고 다니겠지? 서방님은요? 우리 둘째? 걔야 뭐... 잠깐, 너 혹시 그거 알고 온 거냐? 네 동서 쫓겨난 거? 동서는 왜 쫓겨난 건데요? 걔 죽은 건 아니? 그래서 쫓아냈어? 걔까지 병에 걸리고 보니까 알겠더라. 걔가 우리 집에 죽음을 몰고 온 거야. 치아들도 잡아먹었잖아. 그래서요? 뭐가 그래서야? 더 우리 집에 뒀다가는 다 죽겠다 싶어서 내보냈다. 아파서 다 죽어가는 사람을요? 그게 가족이에요? 어차피 죽으면 가족도 아닌데 무슨 가족? 산 사람은 살아야지. 서방님도 동의한 거예요? 당연하지. 우리 아들들은 내 말 잘 들어. 그런데 꼭 실수하고서야 엄마 말을 듣더라. 저랑 동서랑 결혼한 게 실수라는 뜻이세요? 실수지. 하나는 남편이 한눈 좀 팔았다고 이혼을 한다질 않나. 하나는 결혼해서 자식 잡아먹고 결국 저도 가버리고. 며느리 복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아휴. 그러게요. 며느리 복이 없으시긴 한 것 같네요. 네가 이제야 바른 소리를 하는구나. 그나저나 그런 소리 하려고 왔어? 근데 물 한 잔도 안 주세요? 결혼했을 때나 이혼하고서나 어머니는 저에 대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으시네요. 달라질 게 뭐가 있어? 오히려 더 홀대하면 홀대했지. 그보다 더 심한 홀대도 가능하세요? 예, 이제와 말이지만 내가 널 뭘 그렇게 홀대했다고 그러니? 홀대하셨잖아요. 가난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무시도 많이 하셨고요. 아니, 무시당할 만해서 당했구만. 그게 그렇게 억울하냐? 그래도 내가 위자료 챙겨줬잖아. 네, 어머니께서 보증금 정도는 챙겨주셔서 기사식당은 차렸죠. 그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내가 위자료라도 챙겨줬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네 아들이랑 둘이 먹고 살기나 했겠어? 물론 남편 그늘에서 편히 할 수 있었던 걸 걷어찬 건 너다. 솔직히 후련했어요. 날 벌레 보듯 보는 남편이랑 시어머니를 떠나 사니 비로소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됐잖아. 왜 갑자기 찾아와서 시비야? 우리 아들 아파요. 뭐? 어머니 손자기도 하잖아요. 너 지금 무슨 수작이야? 그래서 네 아들 병원비라도 달라는 거냐? 달라고 하면 주실 거예요? 아니, 내가 그걸 왜 줘? 이혼할 때 위자료 받는 대신 네가 키우기로 한 거잖아. 양육비는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양육비 받아내려고 했다는 거요? 주시면 안 받을 이유는 없죠. 원래는 당연히 받았어야 하는 거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시댁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전 남편이 뛰어들어오는 겁니다. 엄마, 돈 좀 있어요? 무턱대고 시어머니께 돈 있냐고 묻던 전 남편이 저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엄마, 나 돈 필요해요. 돈 좀 주세요. 엄청 급해요. 내가 네 돈주머니야? 지난번에도 급하다고 얼마 가져가 놓고 그새 또 돈이 필요하다고? 너 부동산은 잘 되고 있는 거 맞아? 엄마, 지금 그런 잡담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나 그 돈 안 주면 당장 잡혀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네가 어딜 잡혀가는데? 설명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전 남편이 말하는 금액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내가 아무리 돈이 있어도 그렇게 많은 돈이 어딨어? 너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고 다니는 거야? 엄마, 어떻게든 좀 마련해봐요. 이 집을 팔아서라도 주면 되잖아요. 너 미쳤어? 이 집 팔면 나는 어디서 살라고? 엄마, 지금 집이 중요해요? 아들이 죽게 생겼다니까.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상황을 제대로 설명해봐. 그래서 저도 슬쩍 거들어봤습니다. 그래, 말해봐. 혹시 모르잖아. 나도 도움이 될지. 제 말에 전 남편이 눈을 번뜩이더라고요. 당신 돈 좀 있어? 일단 말이나 해보라니까. 전 남편은 초조한 얼굴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남는 돈으로 도박을 좀 했는데. 뭐? 너 미쳤어? 처음엔 그냥 소액을 하다가 그쪽 사람들이랑 알게 돼서 판이 좀 커졌어요. 그래서 가진 거 다 팔아서 걸었는데, 아니, 부동산은 어쩌고? 그것도 팔아서 도박 자금으로 썼죠. 시어머니는 남편의 등짝을 내리치셨습니다. 네가 아주 돌았구나. 요즘 들어서 헛짓거리하고 다니는구나 싶더라니. 근데 돈이 왜 필요한데? 돈을 엄청 벌었는데 다 사라졌어요. 계속 찾고 있긴 한데 찾을 수가 없어서. 일단 돈을 빌려 썼는데. 돈을 빌렸다고? 왜? 도박하려고요. 얘가 진짜 돌았네. 근데 그게 사채여서 당장 갚으라고 난리인데 돈을 못 찾아서요. 뭐? 사채? 씩씩거리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너는 왜 그렇게 담담하니? 난 속이 뒤집히는데. 이제 제 남편은 아니니까요. 아까는 말해보라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준다며. 하긴 아들 아프다고 돈 뜯으러 온 애한테 뭘 봐라. 뭐? 애가 아파? 응. 아니, 도대체 뭐라고 다녔길래 애를 아프게 해? 글쎄
나는 기사식당 운영하면서 애 키운 거밖에 없긴 한데. 아니, 그러니까 애가 아픈 거 아니야. 식당 운영만 너무 신경 쓴 거 아니야? 식당도 열심히 했지. 애랑 먹고 살아야 하니까. 아, 그럼 나도 당신처럼 도박이나 하면서 애나 키웠어야 했나? 뭐? 그래서 그 돈을 도저히 못 찾고 있는 거야? 얼만데? 어? 아니 뭐 그건 당신이 알 거 없고. 당신은 뭔데 자꾸 물어? 도와줄 것도 아니었으면 괜히 남의 사연이나 캐고 말이야. 그 사연 이미 알고 있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신이 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아는데? 불법 도박 당신 혼자 한 거 아니잖아. 서방님도 같이 했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설마 둘째도 일 관두고 도박에 빠진 거냐? 엄마, 우리가 불법 도박으로 번 돈이 지금껏 일해서 번 돈보다 훨씬 많다니까요. 비교가 안 돼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니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시정잡배 같은 것들이랑 어울리고 다녀? 그리고 도대체 넌 내 아들한테 얼마나 미련이 많은 건지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왜 뒷조사라도 했냐? 저도 알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요. 저는 두 사람에게 다시 동서가 남기고 간 노트를 내밀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노트예요. 이게 뭔데? 이 상황에서 이딴 걸 보라고 하고 싶니? 동서가 남긴 거예요. 니들 연락하고 지냈어? 동서가 찾아왔더라고요. 자기 죽게 생겼는데 갈 데가 없다면서. 아니, 걔는 왜 너를 찾아가고 난리니? 아시잖아요. 동서 외동의 부모님도 다 돌아가신 거. 갈 데가 없었겠죠. 남편한테서 쫓겨났으니. 너도 참 말을 이상하게 한다. 어디 부부가 이혼하는 게 혼자만의 생각으로 되는 일이야? 어쨌든 네 동서도 동의했으니까 이혼이 된 거지. 아무튼 궁금하지 않으세요? 동서가 저한테 남긴 거 동서 아들 무덤을 팠더니 나오더라고요. 난 그딴 거 보고 싶지도 않다. 걔가 뭘 남겨봤자지. 뭐 우리 원망한다는 소리라도 쓰여있든? 그보다 더 흥미로운 게 쓰여있던데요. 뭐? 어머니가 싫으시면 당신이 보든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전 남편은 반신반의하더니 결국 동서의 노트를 보더라고요. 노트를 본 전 남편이 다급히 자기 동생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야, 너 번거로 좀 와. 임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빨리 오라니까. 조금 뒤 시동생이 도착했고 저를 본 시동생이 당황해하더라고요. 형수, 야, 지금 인사할 때가 아니야. 저게 아무래도 재수씨가 사고 친 것 같다. 형이 재수씨가 어딨어. 내가 돌아온 싱글인데. 임마 지금 말장난할 때가 아니야. 사실관계는 똑바로 해야지. 우리 이혼했어. 그 사람 시한부 판정 받자마자 엄마가 이혼하라고 해서 했잖아. 글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동거해야 한다고 난리칠 땐 언제고. 바쁜 사람을 왜 이렇게 오라가라야. 그리고 형수님은 아니지 저기 뭐라고 해야 해? 아줌마는 우리 본가는 왜 온 거예요? 아직도 형하고 볼 일이 남았나? 그 엄마의 그 아들들 아니랄까봐 시동생도 아주 건방지게 나오더라고요. 야, 그래도 그건 좀 아니지. 예의 있게 말해. 아무래도 네 전형수가 뭘 아는 것 같으니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데. 동서의 노트를 본 시동생이 놀란 눈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형수님, 이게 다 뭐예요? 이 사람이 우리 돈 숨긴 거예요? 이 노트는 어디서 구하셨어요? 동서가 저한테 남긴 거예요.
제가 마지막까지 동서를 돌봤거든요. 그리고 이 노트는 서방님 아들 무덤에서 발견했고요. 무덤에서요? 네. 동서가 아들 곁에 묻어달라고 해서 판 건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런 걸 알고 있죠? 서방님은 동서가 아들 곁에 묻히고 싶어 했다는 게 가슴 아프지도 않아요?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이 여자가 진짜 죽어서도 날 괴롭히는구만. 하여튼 아유, 내가 그게 우릴 다 죽일 수도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동서가 똑똑해서 진실을 알아낸 것뿐이에요. 아니, 노트에는 돈 어디 있다는 얘기는 없는데 이 사람 이 돈 빼돌렸을 거 아니에요. 형수가 아는 거죠. 궁금해요? 당연히 궁금하죠. 아니, 우리 돈인데 당연히 알아야죠. 뭐 알 것 같기도 하고. 알 것 같기도 한 게 무슨 소리예요? 다 아시는 거죠? 그렇죠? 알면 어쩔 건데요? 형수님. 갑자기 시동생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저희 그 돈 없으면 죽어요. 진짜로 죽을 수도 있어요. 제발 좀 돌려주세요. 제가 가져간 것도 아닌데 돌려드릴 건 아니죠. 그럼 제발 좀 알려주세요. 그 돈 위험한 돈이에요. 형수님이 갖고 있다가는 형수님도 괜히 해코지 당할 수 있어요. 꼭 협박처럼 들리네요. 안 내놓으면 그 사람들한테 내가 있는 곳이라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계속 안 주시면 우리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인간들이 돈 갚으라면서 계속 쫓아다니는데.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진짜로? 진실이 알고 싶으면 먼저 말씀하세요. 동서한테는 왜 그랬어요? 형수님도 봤잖아요. 이렇게 지독한 사람인 거. 시동생은 동서가 남긴 수첩을 바닥에 내팽개치듯 던졌습니다. 아이, 진짜 소름 끼치네. 이렇게 뒷조사해서 우리 돈까지 빼돌려놓고 이혼할 때까지 끝까지 말도 안 했단 말이야? 노트에 쓰여있잖아요. 서방님이 하도 집에 안 와서 이상해서 조사를 시작했다고. 아니, 일 때문에 바쁘다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굳이 뒷조사까지 하는 건 뭐냐고요? 보니까 조사할 만했던데요, 뭘. 아니, 제정신이냐고요.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알고 빼돌려요. 형이랑 나랑 갖고 있던 돈 다 털어서 번 돈인데. 어떻게 전 재산을 다 불법 도박에 걸 생각을 해요? 형이랑 내가 바보도 아니고 우리도 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랬죠. 해보니까 이게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돈도 벌었고. 근데 자기가 뭔데 우리가 번 돈을 빼돌리냐고. 이건 도둑질이에요. 그럼 그 많이 번 돈으로 동서도 좀 돌봐주지 그랬어요? 형수님, 지금 저 훈계하러 오신 거예요? 형수님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일단 그 여자가 돈 숨긴 곳 알면 불어요. 그 여자? 서방님 아니었던 사람한테 그 여자라고요? 막말로 이제 세상에도 없잖아요. 자기가 뭘 어쩔 수 있는데요? 솔직히 형수도 이렇게 찾아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난 진실을 알기 위해서 온 거예요. 진실은 무슨... 형수, 솔직히 탐나죠? 그러지 말고 얼른 돌려줘요. 그러면 형수도 조금 떼줄게요. 갚을 돈도 많다면서요. 우리 돈만 찾으면 그 돈을 뭐하러 갚아요? 들고 튀어야지.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 돈을 들고 도망가겠다고? 그럼 나는 어쩌라고? 엄마, 우리가 일단 도망가서 자리 잡으면 엄마도 모시러 올게.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찝찝한 돈을 가져가서 뭐하게? 엄마, 그 돈이면 우리 평생 아무것도 안 해도 똥똥거리면서 살 수 있어. 그리고 뭐가 찝찝해? 우리가 딴 돈인데.
그 돈 가지려면 도망자로 살아야 한다며? 엄마, 나는 돈에 쫓겨 사느니 돈을 줬으면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해. 무조건 그 돈 들고 튈 거야. 형도 아직 같은 생각 맞지? 그렇지. 지금 이자도 엄청나게 붙어서 다 갚을 수도 없어. 무조건 튀어야 해. 그럼 아까는 왜 나한테 돈 달라고 한 거야? 갚아야 한다며. 에? 그게 실은 도망갈 자금 좀 만들려고. 뭐야? 이 자식들이 돈에 눈이 멀어도 유분수지? 엄마를 속여? 그럼 어떡해요. 저 자식들이 계속 위협하는데. 잠깐. 그 사람들이 이미 내 집도 아는 거 아니야? 아닐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를 어떻게 알아요? 아니지. 당신이랑 서방님을 쫓아다니고 있지 않겠어? 두 사람 말을 어떻게 믿고 그냥 두고 보겠어? 아니, 왜 우리 말을 못 믿어? 사람들이 바보인 줄 알아? 딱 보면 알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은 몰랐잖아. 내가 이런 놈인 줄 알았어? 알고 결혼한 거야? 나야. 당신을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믿었던 거지. 제 말에 전 남편도 살짝 당황하는 눈치였습니다. 솔직히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당시에는 정말 사랑했으니까요. 어쨌든 아무래도 두 형제가 여전히 헛꿈을 꾸는 것 같아서 이제 그만 사실을 말해줘야겠더라고요. 우리 조카 무덤에서 동서가 남긴 노트만 나온 게 아니었어. 거기 돈이 있더라고. 아이씨, 뭐야. 거기 있었던 거야? 형, 얼른 가자. 갑자기 두 형제가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더라고요. 나도 가야겠다. 시어머니도 따라가시기에 저도 따라갔어요. 조카의 묘지 앞에 도착한 두 형제는 미친 듯이 묘지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없는데? 너 봐봐. 그게 그렇게 보이는 데 있겠어? 형수, 진짜 많은 거죠? 여기 있는 거 맞죠? 난 거기서 발견했어요. 이상하네.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자기 아들 무덤을 아무렇지 않게 파는 시동생을 보는데 참 인간 말종이다 싶었어요. 근데 어쩜 그렇게 아무렇지 않아요? 누가 보면 자기 돈 훔쳐간 도둑 무덤인 줄 알겠어요. 도둑 맞죠? 그 여자가 훔쳐서 여기다 묻은 거니까. 거기 서방님 아들 무덤이잖아요. 아이씨, 난 또 뭐라고. 뭐 얼마나 살았다고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인간들이 언제 쫓아올지 모른다고요. 하도 삽질을 열심히 하길래 이제 됐다 싶어 진실을 알려줬습니다. 그 돈 거기 없어요. 형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설마 형수가 빼돌렸어요? 진짜 이럴 거예요, 씨. 당신, 그러면 안 되지. 왜 안 돼? 어차피 불법 도박으로 번 돈이잖아. 그래도 그건 우리 돈인데. 알았어. 얼마 주면 돼? 원하는 대로 떼어줄 테니까 일단 돌려줘. 이 사람아, 지금 시간이 없다니까. 그리고 그 돈도 지금은 거기 없죠. 국구로 환수됐으니까. 여보, 아니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설마 신고했어? 그때였습니다. 숨어있던 경찰들이 뛰어나와 전 남편과 시동생을 둘러쌌습니다. 뭐야, 설마 우리 잡으러 온 거야? 그래, 두 사람이 내 미끼를 잘 물었네. 고마워. 알아서들 어머니 댁으로 와줘서. 사실 어머니를 설득해서 두 사람을 불러드려야 했는데 마침 당신이 먼저 본가에 왔더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작전이었다고? 그게 아니면 내가 어머니 댁에 뭐하러 가? 그렇게 전 남편과 시동생은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연행됐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고래고래 화를 내셨습니다. 네가 우리 집을 말아먹으려고 작정했구나.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야? 며느리 복 없는 거 맞다고? 그렇게 보실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대로 며느리 복이 있으신 거죠. 만약 그 돈 들고 두 아들이 도망이라도 갔으면 사채업자들 손에서 어머니는 무사하셨을 것 같아요? 뭐야? 어머니 아들들 쫓던 사람들 분명 어머니까지 찾아왔을 거예요. 어머니 아들들은 어머니 안전은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수를 생각했던 거라고요. 네가 뭔데 우리 아들들을 판단해? 가서 자리 잡으면 나한테 연락한다고 했잖아. 잘못된 건 바로잡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우리를 위해서 일했다고? 그럴 리가 없잖아. 왜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네 동서가 원하는 대로 해준 거잖아? 그 수첩에 그렇게 적혀 있더만. 그 돈 찾으면 신고하라고. 위험한 돈이라고. 네, 맞아요. 동서의 부탁이긴 했죠. 하지만 제가 판단한 거예요. 그나저나 우리 아들들이 번 돈이 대체 얼만데 이러니? 200억이요. 뭐? 근데 그 돈을 전부 국고로 환수시켰다고? 저는 신고만 했죠. 여기에 불법 도박 수익금이 묻혀있다고. 세상에, 너야말로 미쳤다. 그냥 들고 도망갔으면 됐을 것을. 전 시어머니와는 역시나 끝내 대화가 통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그게 사실이야? 다짜고짜 무슨 말씀이세요? 제 번호는 또 어떻게 하셨고요? 너 그거 신고하면 돈 받는다며. 유실물법인가 뭔가 그거에 따라서 20% 받는다며? 아, 들으셨어요? 뭐? 아, 들으셨어요? 그래놓고 우리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너 혼자 꿀꺽하려고? 제가 혼자 꿀꺽하든 말든 어머니께서 신경 쓰실 일은 아니잖아요. 무슨 소리야? 내 두 아들 잡아넣어서 번 돈인데 왜 나랑 상관이 없어? 그래서 뭐 얼마라도 달라는 말씀이세요? 당연하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지. 내가 너 위자료도 챙겨줬잖아. 아, 위자료 1,000만 원이요? 그 돈 받아서 가게 보증금한 건 사실이지만 솔직히 남편한테 귀책 사유가 있는데 위자료가 너무 약했죠. 아시다시피 양육비도 안 받았고. 그래서 너 혼자 먹겠다고? 혼자 먹고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전 20% 받는 줄도 몰랐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마. 어머니도 동서 노트 보셨잖아요. 거기 그런 게 쓰여 있던가요? 그래, 뭐 안 쓰여 있긴 했지. 그래서 진짜 몰랐다고? 네. 제가 뭐 그런 것까지 바라고 신고했겠어요? 저는 그냥 그래도 예정이 있으니까 좋은 길로 안내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마음이 편하긴 해. 사채업자들도 안 찾아오는 것 같고. 그것도 제가 처리했어요. 그냥 두면 어머니 쫓아갈 것 같아서. 뭐? 불법 추심으로 신고했다고요. 날 위해서 했다는 거니? 아무래도요. 어머니 걱정도 되고. 하여튼 어머니 아들들은 참 부모님 덕에 넉넉한 집안에서 잘 자랐으면서 왜 그랬대요? 아유, 말해서 뭐하니. 생각만 하면 속만 쓰리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전화를 끊은 뒤 거울에 비친 저를 보는데 제가 웃고 있더라고요. 사실 시댁에 갈 때 가져가지 않은 동서의 노트 마지막 장이 있었거든요. 형님, 이 노트에 적힌 건 전부 사실이에요.
남편이랑 아주버니가 불법 도박으로 수익을 꽤 얻었는데 이게 문제 있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숨겨놨거든요. 우리 아들 무덤에. 이거 꼭 신고하세요. 신고하시면 형님한테 20%가 갈 거예요. 200억이니까 20%만 해도 40억이잖아요. 그 돈으로 우리 조카 병도 고치고 형님도 편하게 사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잖아요. 동서의 마지막 장은 보다가 울었어요. 동서가 저를 찾아왔을 때만 해도 무일푼에 오갈 데 없는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돈을 벌 방법이 있었는데도 그걸 저한테 남겼더라고요. 저는 동서의 뜻대로 그 돈으로 아들 병도 고쳤고 그토록 원했던 식당도 새로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도 알려줬어요. 작은 엄마가 우리한테 유산을 남겨줬어. 덕분에 네 병도 고치고 엄마도 좋은 식당을 열었어. 우리 잊지 말자. 행여나 나중에 엄마가 있거든. 우리 아들이 알려줘. 엄마가 어떤 도움을 받아서 지금까지 왔는지. 알겠어. 작은 엄마는 참 고마운 사람이야. 그렇게 아들과 모처럼 풍족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께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기 있잖아.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너 장사도 잘 되는 것 같던데. 그 둘째 덕분에 번 돈도 있고. 무슨 일인데요? 아유, 내가 진짜 이 자식들 때문에 살 수가 없다. 혹시 아들들이요? 그래. 걔들이 나 몰래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더라고. 도대체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어. 이 돈 안 갚으면 집이 넘어간다는데 그동안 이 녀석들 때문에 돈을 다 써서 남은 거라곤 집뿐이었거든. 그래도 네가 정이 많으니까 예정을 생각해서 좀 도와주는 건 어떨까? 이제 네가 나 생각해서 불법 추심도 막아주고. 나는 네가 참 좋은 애인 것 같아. 저야 뭐 사람 된 도리는 하려고 하는 편이죠. 그렇지. 네가 봐도 내 사정이 아주 딱하지? 그러게요. 정말 딱하네요. 그럼 돈 좀 빌려줄래? 내가 당장 갚는다고는 못하겠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아들들 출소하고 나면 갚을 수도 있는 거잖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미 불법 도박에 맞들인 아들들이 사람 구실하며 살 수 있을까요? 뭐? 저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사람 참 안 변한다.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어머니께서 과연 저한테 받은 도움을 고맙게 생각하실까요? 당연히 고맙지. 내가 뭐 그렇게까지 아나무인은 아니지 않니? 아니, 본인 딱한 건 잘하시면서 다른 사람 딱한 거엔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시면 제가 아주 난처하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도와줄 것처럼 그러더니 갑자기 난처하다니? 도와줄 것처럼 한 게 아니라 어머니의 딱한 사정에 공감을 한 거죠. 사람이라면 공감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맞다. 어머니랑 어머니 아들들은 전혀 못하는 거긴 하죠. 아니, 너 왜 갑자기 삐딱선이야? 뭐가 불만이야? 이 늙은 시어머니가 돈 좀 빌려달라는데 넌 공짜로 얻은 돈도 많으면서 왜 이렇게 인색하게 구니? 어머니, 제가 차마 아주머니라고는 못해서 그냥 어머니라고는 부르지만 엄연히 말하면 이제 시어머니는 아니죠. 아주머니? 그렇게 부르는 게 나으려나요? 제가 그렇게 불러야 어머니도 저한테 헛된 바람을 안 가지실 것 같기도 하고. 헛된 바람이라니? 그래서 안 빌려주겠다는 거냐?
네. 그럼 제가 빌려줄 줄 아셨던 거예요? 뭐? 네라고. 네. 제 돈이니까요.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니요. 아직 다 안 했어요. 만약 어머니께서 동서한테라도 잘했다면 제가 생각을 해봤을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랑 어머니 아들들은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과인 것 같아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뭐? 쓰레기? 아니 왜 쓰레기도 재활용이 되는 쓰레기면 어디 도움이라도 되는데 재활용도 안 되면 진짜 이 지구상의 일말에 도움도 안 되는 쓰레기인 거잖아요. 뭐야? 제가 그걸 모르면 또 모르겠는데 너무 여러 번 당해서요. 거기다 동서일까지 생각하면 어머니께서 저한테 동서가 저한테 물려준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면 안 되죠? 아니죠. 그게 이제는 네 돈이기도 하고 제 돈이라 더 안 돼요. 이제 제 돈은 동서 돈이기도 해요. 저 수익금으로 동서처럼 홀로 아파서 오갈 데 없는 사람 돕는 데 써요. 공짜 돈은 그렇게 써야죠. 사회의 일말의 도움이라도 되게요. 안 그래요? 그리고 어머니 아들들한테도 꼭 말하세요. 출소하고 행여라도 저한테 연락하지 말라고요. 특히 어머니 큰아들은 이혼하면서 친권 포기도 한 거 아시죠? 저랑 엮이기 싫어서 1,000만 원 주고 버린 며느리한테 이제 와서 몇 억 해달라고 하시는 건 정말 염치 없는 거잖아요. 잊으신 것 같아서요. 잘 기억하고 다시는 실수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제가 후회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시어머니라는 호칭을 못 고친 거요. 저는 지금도 동서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요. 40억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사람정이 그리웠으면 쥐뿔도 없는 저한테 기댔을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최선을 다해 동서를 돌봤지만 늘 부족해서 미안했거든요. 그때마다 동서가 저에게 그랬어요. 형님, 저는 이제야 가족을 만난 것 같아요. 죽어서도 형님이랑 우리 조카랑 먼저 가 있을 우리 아들이 제 유일한 가족이에요. 저는 동서가 주고 간 유산 덕분에 식당이 너무 잘 돼서 전국에 체인점을 냈어요. 그리고 수익금 일부를 전 시어머니에게 말한 대로 환자들을 돌보는 데 기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동서의 이름을 따서 비영리재단을 직접 설립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아직은 아들까지 키우느라 여력이 없네요. 그래도 그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고요. 동서가 저에게 새 인생을 주었으니 동서의 이름으로도 새로운 인생을 선물하고 싶어요. 남편복도 시댁복도 없는 줄 알았는데 동서복이 있었더라고요. 덕분에 오늘도 새롭게 주어진 일상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